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예비후보 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에 2012년 12월 제2의 삶을 위해 세종시로 왔습니다. 2013년 따뜻했던 봄날 공연기획사를 창립하였고 제2막의 삶을 시작한 세종시에 살기 좋고 제가 꿈을 함께 이뤄나가는 꿈의 도시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새 아들을 낳으면서 아이들의 고향이자 제2의 고향으로 세종시에 대한 애양심으로 도시 발전과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할 만큼 지나온 시간이 행복도시라는 이름값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은 그저 팍팍하기에 육아를 하면서 맞벌이를 해야만 하고 맞벌이를 해야만 하기에 아이들을 맡길 곳을 걱정해야 하고 그래서 사교육비를 걱정해야 하고 아이들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마다 머릿속에 식비를 계산하며 주머니 사정을 두려워해야 하고 매달 카드값 결제해야 되는 남편과 투닥거리를 하며 그 삶을 되풀이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치열한 삶이 출산율이 제일 높다는 세종시에서도 지난 9월에는 최저치를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세종시에서 일하고 다둥이의 엄마의 삶을 살아내면서 반드시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정책들과 법안, 현실적인 정치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현실 정치로 행복하다, 살만하다, 살고 싶다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추상적이게 거창하게 그런 정책이나 공약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정책과 현실적인 정치로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열정과 엄마의 마음으로 아줌마의 근성으로 세종시의 시민의 자부심으로 하나하나 바꾸고 만들겠습니다. 세종시와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과 돈 안 들이고 즐겁게 사는 도시, 스포츠와 문화 선진 도시, 선진 도농 도시, 안전한 도시를 약속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드릴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큰 대두로 나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둥이 출산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선 자만이 당당하게 제안도 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실천한 자만이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다둥이 특공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공무원 특공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죠. 공무원이 많은 도시라서 제가 이 말을 하면 공무원분들 투표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공무원분들 특공으로 부자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둥이들 특공 받으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600세대를 분양받는데 12세대에 불과한 특공이었습니다. 그게 특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6억이 넘는 분양, 그 속에서 저희 다둥이들은 6억을 분양받는데 높은 이자율에 아이들 경제적인 사교육비까지 부담하면서까지 분양을 내는데도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분양받는 금액을 좀 줄여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과 세대수를 늘려 받는 것이만이 저의 제대로 된 특공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직전보다 1만 명 감소했고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3자녀 이상은 9.5%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입니다. 23년 저출산 문제로 280조 예산을 썼습니다. 280조 예산을 쓰고도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3년 수험생이 38만 명입니다. 등록금은 평균 6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졸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지만 이 친구들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서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을 떠안고 시작을 합니다. 적게는 2, 3천부터 많게는 4천만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시작을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이 등록금을 갚기 위해서 30대 초반까지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임금은 늘어나지 않고 200~300만 원에 불과하는 이 금액을 가지고 월세와 다른 기타 생활비를 하다 보면 30대 초반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결혼 자금을 마련하고 결혼 자금을 마련하다 보면 30대 중후반이 넘고 가임기 여성들은 난임을 겪게 되고 이렇게 되는 악순환 속에서 결혼이라는 문제와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저출산 문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에 280조의 예산은 근본적인 문제 예산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결혼과 동시에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결혼도 미루고 딩크족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둥이 엄마이다 보니 돌봄 서비스의 문제 해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저학년들에게만 주어졌고요. 그리고 6학년, 고학년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돌봄 서비스의 예산 축소 문제로 인해서 맞벌이 가정들은 이 돌봄 문제에 해결이 되지 않아서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확대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들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로 시간보육제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산후조리 서비스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로 모든 여성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입니다. 공립시립 산후조리원 건립으로 인해서 빈부격차를 줄여 모든 사람들이 산후조리 서비스를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식료품 할인으로 다둥이 가정에는 모두가 식료품 걱정 없이 공산품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0조 예산을 허튼 데 쓰지 않고 다둥이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종시 근린공원 조성은 잘 되어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꽃 심고 이런 것에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리고 문화 인프라가 없어서 외지로 나가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적은 예산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다른 곳에 나가지 않고 문화공원으로 조성해서 이곳에서 머물고 아이들과 즐거운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천특 근린공원 같은 경우 캐릭터 공원, 포코몬 공원, 포코몬 캐릭터 아니면 뽀로로 캐릭터를 세워서 캐릭터 공원을 만든다든지 인라인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즐겁게 만들고 땀범벅 공원을 만든다고 하여 아이들을 만들어 놨지만 시설 이용이 적었습니다. 제대로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세종시 근린공원만 잘 돌아도 1년이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세림동에 장군산 공원을 마을계획 사업으로 상상의 숲을 만들었는데 자연미술공원을 세우겠다고 해서 그 예술가들을 모시고 자연미술공원을 만들려고 했으나 행정 같은 경우는 조각미술을 그냥 세우는 걸로 예산 낭비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연미술 공원을 세워서 아이들이 정말 상상의 숲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런 테마공원 조성을 제대로 이뤄내서 세종시의 문화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포츠 선진문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종시는 재정 수입이 없습니다. 관광 수입 또한 없어서 저희가 부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관광 수입이 벌어들이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A에 있는 스포츠 박스를 벤치마킹하여서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전지훈련을 할 곳이 없어서 많은 고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지훈련 기지로 세종시가 교통 요건이 좋기 때문에 전지훈련 기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스포츠 박스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돔 구장이 지금 강원도나 경남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거리상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유치를 하게 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국 유소년 경기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최대 규모의 K-POP 공연장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연장은 시설을 설치하고 그 철수하는데 많은 돈을 소비하고 소진합니다. 이런 것들을 줄이면 공연장을 설치를 하면 이용률이 높고 청주공항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해외 관광객 유치도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이동거리가 1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K-POP 공연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POP 공연의 메카인 세종시로 만들겠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가 커지므로 저희는 음악도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이 음악 작업으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음악 스튜디오 장비를 잘 구축하여 요즘은 음악 녹음으로 유명한 양평군이 되어 요즘엔 음반 작업은 양평군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를 잘 차리면 K-POP 공연장과 음반 제작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 문화와 공연장을 위해서는 연수시설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한 연수원 건립과 호텔 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에 매년 호수 정비하는데 1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물 정비하는 그 소지는 되지만 수입은 벌어들일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레저 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파크 타운을 설치하여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 남부 지역에는 국립국악원이 있지만 중부 지역에는 국립국악원이 없습니다. 공주에서 국립국악원 설치를 위해서 유치전쟁을 벌였지만 이것 또한 중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기술 연구소를 설치하는데 힘을 써보겠습니다. 특수작물만이 농업에 큰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자산업과 특수작물 연구를 통해서 딸기나 특수작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최대의 도농도시인 세종시에서
그 기반을 갖추고 연구사업을 활발히 해서 최대 규모의 도농도시를 만드는 데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문제는 중추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희가 러시아워 시간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항상 교통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 문제와 그리고 교통 문제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240억 원의 예산 확보로 새로운 진입도로로 구축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을 하다 보니 예술인 복지법이 가장 힘든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의무보험을 도입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로 세종시 상가 문제는 아까와 같이 저희가 K-팝 문제와 그리고 공간 대여 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그리고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하여 상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제가 생각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약을 더 고민해서 세종 시민에게 가까운 공약 사항들을 고민해서 추가해서 세종 시민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리고 시민과의 가까운 공약으로 더 많은 시민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공연기획제로 활동했지만 국가 지원 사업을 기반을 두고 사업을 하여 누구보다 예산계획과 활용의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경력 정책은 석사까지 공부하였고 소외시설, 교육,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복지단체, 다년간의 활동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생각의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한 번도 거론조차 되지 않은 정치 신인, 출마하리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 박혜인이 누군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로지 이날만을 위해서 조금씩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하지 않았지만 화려하지 않았지만 2024년 4월 총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이렇게 굳은 결심과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2년 윤석열 대통령님처럼 22년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처럼 신선한 인재의 등장으로 선거판을 흔들어 보이겠습니다. 98년 지방선거 도의원 당선, 2002년 거창 분수를 거쳐 2006년 경남도시를 당선을 이뤄내고 정치인의 김태호 의원을 보고 정치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 정당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국회의원 선거 캠프, 시장 선거 캠프 중요 지책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황교안 비대위원장의 세종시 맘과의 대화라는 행사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행사의 진행자를 맡게 되면서 황교안 비대위원장 자유한국당 입당을 권유받게 되었고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인연이 시작이었습니다. 여성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고 2019년 당시 탄핵정국으로 시끄럽고 위축되어 있던 시절 둘째 출산 직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셋째까지 임신하였지만 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 정당의 입당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젊은 여성이 젊은 도시에서 임산부의 계력으로 열심히 뛰다 보면 민주당이 텃밭인 세종시에서 이미지 쇄신으로 보수 정당의 자리도 지키고 특히 민주 세력이 강한 신도심에서 당 모집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활동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전국을 돌며 캠페인과 선거운동을 하며 국민의 힘을 위해 뛰었습니다. 이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서 선거원 활동을 하며 후보자가 아닌 정당을 위해 뛰려고 합니다.
1998년 정치가의 마음을 가지고 2016년 정당 활동을 시작으로 2022년 대선 캠프를 거쳐 2024년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 정치 신인이지만 뜻과 성과 캠프에서만큼은 병력 측빈이 믿고 맡겨주시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정의롭고 현실적이고 시원한 정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에서 청춘을 응원해와 정준마 캠페인을 통해 새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활동을 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한동희 비대위원장의 선민호사 정책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도 세종시의 변화와 국민의힘의 쇄신 이 두 가지를 위해 정치의 꿈을 현실로 이루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와 미래로 성장해 나가는 도시, 제 전문 분야이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선진 스포츠 문화 특화 도시로 관광산업 중심 도시,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 생기 있는 도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대 초반 가정을 이루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 녹록하지 않은 경제적 압박과 사회 문제로 겪으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현실 정치를 잘 아는 제가 이제 나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당도 변할 수 있는 시대 변화의 힘, 새 아이를 지켜내는 엄마의 힘을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밑그림이 되는 신인 정치의 열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대처의 말처럼 저 결심했으니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도착지까지 세종시 시민만을 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시대 변화의 힘, 워킹맘의 힘, 바람의 힘, 우리 다둥이의 고향, 이곳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떨렸습니다. 공연장하고 또 기자회견장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기자님들 앞에 서다 보니까 조금 떨렸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치인 신인이다 보니까 네, 좀 떨렸는데 좀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공약사항들을 좀 더 많이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엉킨 것도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OTN 임원승. 네. 네, OTN 임원승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후보님들한테 이제 공통 질의를 해드렸는데요. 네. 오늘도 공통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국민의힘 쪽에 이제 갑 지역의 후보님들이 몇 분 계신데, 네. 예, 물론 이제 경선을 할 수도 있고 전략 공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됐든 간에 국민의힘을 위해서 희생을 하실 수 있고 또 후보가 될 수 있으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희생을 할 수 내가 안 됐을 때 다음 후보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견해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세종시가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행복청에서 아직 30년 동안을 그 개발을 하는 현재의 입장이고요. 이제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가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때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행복청에서 건설을 해놓은 것을 인수를 해서 세종시가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많은 장소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국회의원이 당선되든가 아니면 사회 활동을 하셨을 때 이제 그 견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적인 또 문화 활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문화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주변에 보면요, 아직까지도 이 문화유산이 개발이 안 돼서 그냥 방치가 돼서 그냥 산과 들에
그냥 방치된 문화유산도 있습니다. 또한 LH의 그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일부 애호가들이 이 문화유산을 소장을 해서 현재 이 밖으로 노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떤 발전을 위해서 견해가 있으신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국민의 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경선에서는 제가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제 의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략공천을 내려오든 그리고 제가 경선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저는 당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우선 각부가 항상 열세였습니다. 민주당한테는 항상 저희가 국민의 힘이 조금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꼭 저희가 국민의 힘이 이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힘이 정말 각부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제 모든 힘을 보태서라도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는 곳에 제가 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행복청에서 저희가 이제 독립을 했을 때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라는 것인데 저희가 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제가 처음에 접근들은 저희가 이제 그 다른 예산 문제들 때문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좁게는 이제 드릴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세롬동도 제가 지금 세롬동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세롬동 체육부지 문제들도 그런 것 같아요. 행복청과 받아올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권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그래서 이관되지 않고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지어놓고 주민들한테 이관되지 않는 문제들이 다 예산 확보될 문제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산을 쓰는데 다 독립되지 않는 것들은 저희가 이것도 그런 거예요. 독립적이지 않는 것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재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것들이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행복청도 국비 예산에만 의존해 있고 세종시도 또한 재정이 다 마련되지 않고 계속 지방 같은 경우는 부채만 쌓여가다 보니까 다 자립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도 재정 수입을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관광 수입이라든지 재정 수입을 마련해서 이런 것들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어야지만이 국비에서도 될 수 있는 거고 국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회의원의 역량으로서도 국회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들을 재정 수입과 더 같이 맞출 수 있는 것들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국회에 가서도 세종시를 위해서 많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문화유산들이 지금 소실되거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제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서 보니까 이게 아까 애호가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이거는 세종시 비단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도굴의 문제인 것도 같고 그리고 이게 또 건축을 하거나 이게 지금 개발이 세종시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은 문화재나 문화유적이나 문화유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건설사들이 이렇게 되면은 건축이 다 멈추게 되고 발굴하는데 비용도 다 건축사들이 물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문화유산들이 묻히거나 사장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화재들이 발굴이 되면 애호가들이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비용 문제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장하게 되는 경우들이나 아니면 지금 제가 경매를 다니는 것은 일부러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경매를 다니다 보면
정말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들이 5만 원, 10만 원에 팔리는데 그것들을 진짜 갖고 왔을 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이상이 되고 몇 억이 이상이 되는 문화재들도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국가와 문화재청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어떤 주어져서 문체 위로 가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화재청과 문체위에 갔을 때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국비 확보를 해서 따로 제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 이런 발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법 자체를 좀 바꿔야 됩니다. 건축사들이나 이걸 발굴했을 때 책임을 소재를 하는 이 비용, 발굴 비용 자체를 그쪽 발견한 사람들한테 비용을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을 하고 발굴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세종 경제 권호주입니다. 네네. 제가 2012년도부터 네. 지방선거나 총선에 준비한 어떤 후보들보다 네. 가장 준비를 잘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공약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꼭 세종시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리도 잘 하셨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역 세종시에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재선을 해도 두 분이 힘을 합쳐도 여기 있는 공약은 절대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박혜인 후보, 예비 후보가 지금 정치 신인으로 처음 도전을 했는데 네. 경선이 더 중요하다, 또 경선에 네. 좀 신경을 써야지, 이렇게 많은 공약을 내놓고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이거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하나하나 검토해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예요. 네. 예? 근데 이렇게 그냥 아까도 얘기해도 뭐 더 많이 내놓고 싶다, 그 말로만 많이 내놓고 말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여기 너무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경선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네. 좀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신인으로서 역할을 네. 많이 내뱉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내놓은 것들은 제가 시에서 활동을 하면서 항상 좀 제안을 했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근린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마을기획 사업을 하면서도 많이 내놨던 내용들이었고, 추진했던 내용들인데 추진이 잘 안 됐던 내용들은 제가 꼭 국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마무리 짓고자 했던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스포츠박스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작년부터도 국비 연결을 해서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가 가면 역량 있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처럼 제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꼭 반드시 후보자가 돼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역과 당원님들 많이 만나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회를 밝힐 때 말을 더 또박또박 잘했었어야 되는데 기자님들이 또 많이 실망을 했을까 봐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예. 더 많은 질문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더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커스 뉴스라인의 최종현 기자예요. 네. 지금 오늘 예비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 키워드는 결국에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다동이 엄마의 생각.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관광세종. 네. 관광을 통해서 세종이 좀 부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두 가지 이런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따른 이제 우리가 지난해 2023년까지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280조 원, 이 돈이 어디다 어떻게 쓰여졌는지 요거를 지난 정부,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난 정부들 전부 다 파헤쳐서 이걸 규명할 수 있는 자세가 어떻게 있는지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젊은 층들이, 저도 지금 다둥이 아빠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둥이들이 다 커가지고 자기 생활을 다 할 수 있는 양까지 키웠어요. 이게 저는 네. 애가 넷인데.
이게 이제 그 젊은 층들이 어떤 젊은 분들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해서 뭐 사이에 봉사도 할 겸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난 이게 너무 힘들어. 난 결혼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그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애 낳고 가정 꾸리고 이게 한 사람들이 다 손해잖아요. 그 사람들도 왜냐면은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만큼 저 친구만큼 내가 못 즐겼단 말이에요. 내가 버는 돈을 내가 못 쓰고 나는 아이들한테 줬다고. 그리고 양중에 우리 그 아이들이 커서 그 사람까지 같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손해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 우리에 걸맞는 뭐 세제를 갖다 더 거둬들인다든지 해가지고 형평성을 좀 맞추는 이 정책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질문 안 하고요. 세 번째 이제 아까 관광. 만약에 이제 K-팝 어떤 그 K-팝이라든지 어떤 K-컬처 어떤 이 어떤 테마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은지 이걸 구상을 한번 해보셨는지. 지난번에 의회에서 또 어떤 경우가 나왔었냐면 청소년 놀이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가끔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를 어디에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세종시 전체 학생들과 전체 젊은이들과 그 각 타지에서도 올 수 있는 여기 접근한 장소를 어디 물색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 세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280조를 한번 파헤쳐 볼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인데 저는 이걸 항상 파헤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280조를 썼는데 저희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280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280조를 차라리 지금 다둥이인 가정한테 뿌려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제가 다둥이를 키우면서 아이한테 지금 실질적으로 초등학생 한 명한테 실질적으로 아끼고 아껴도 사교육비로 100에서 150 사이는 꼭 들어갑니다. 한 과목당 30만 원은 써야만 합니다. 근데 내 아이 30만 원짜리 한 과목 다른 옆집 아이 쓰는데 제 아이 안 쓰면 꼭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 쓸 수가 없게끔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게 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최소 아끼고 아껴야지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다둥이 아이들이요. 내 큰아이는 쓰는데 둘째, 셋째는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평균 잡아도 3명만 나와도 300~400만 원 그냥 나가야 하고 이 아이들이 먹는데 3명만 낳았다고 해서 식비가 다른 집보다 3배가 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배수가 드는 게 아니라 그 더 제가 봤을 때는 곱절곱절 더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독일처럼 아예 등록금도 해결이 되고 이 아이들이 버스 카드도 다 공짜가 되고 이게 그렇게 돼서 대학교도 평준화가 되고 내 지역을 떠나지 않아야지 몰림 현상이 나지 않고 그렇게 돼야지 이것들이 월세나 지금 연세 월세만 해도 월세가 50만 원이 넘고 그리고 밥 한 끼가 10,000원이 넘어가니 이 부모들이 용돈과 월세 부담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가니 이 아이들이 뒷바라지 않기가 힘들어지니까 하나 낳고 기르기도 힘들다. 그러니 이 문제들이 다 안 되니까 힘든 세상에서 아이 낳기가 힘들고 이 세대를 겪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지 않고 딩크족이 생겨나는 이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280만 원을 관공대 쓰고 여기저기 나눠 쓰고 저는 이런데 교육부에 나눠주고 차라리 정말 필요한 부처에 나눠줘야 하는데 280조 그냥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 몰아주다 보면 썼다고 하는데 어디를 썼는지 모릅니다.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제일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예산 잡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이나 12월 중순쯤 되면 예산 통과하는데 예산을 덩어리째 내리기는 하지만 집행부에 제대로 내리지 않아서요. 부처별로 부처 집행기관에서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예산 잡아서 씁니다. 그러면 집행기관들은 자기네들 쓰고 싶어서
쓰고 싶은 데는 마음대로 쓰다 보니 제대로 예산 집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미술공원을 만들자고 하니 제가 미술가들 데려다가 자연미술공원 이루자고 하니까 행정에서 귀찮으니까 제가 열심히 1년간 뛰어다녔던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듯이 그냥 조각 하나 세워놓고 그냥 집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산이 사용돼 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280조가 이렇게 사용됐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 280조 제대로 사용됐는지 정말 파헤칠 겁니다. 그래서 280조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되는 거 제대로 된 부처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나눠서 각 부처에 돌봄 서비스 예산 100% 줄어들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 돌봄 서비스 공간 늘려야 되고 확충해야 되는데 그 공간 확충하고 줄어들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돌봄 강사들도 더 채용을 하면 일자리 창출까지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280조 예산 안 쓴 겁니다. 그런 것들처럼 제가 제대로 내려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다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짚어낼 거고 어디다 쓰는지 파헤쳐 나갈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K컬처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이 관광사업의 그 공간을 어디쯤 생각해봤냐, 접근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금남면 일대나 저희가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주나 보은 같은 경우에는 금강 일대에 그 보면은 상주도 그렇고 강을 끼고 저희가 지금 시민 체육대회를 하는 그 공간도 있지만 시민들이 잘 활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공간과 그리고 그 주변 일대 그리고 그 뒤쪽으로 해서 장군면과 금남면 일대에 개발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그 갑부 쪽에서도 뭐 지금 개발되지 않은 부강 쪽도 그렇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해야지 지금 저희가 신도시 쪽의 상가 공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쪽 중심으로 스포츠와 문화를 같이 융합해서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수시설 같은 경우도 장군면과 조치원이 그 중간 사이쯤이 많이 신축이 되고 시설이 돼야지 조치원과 저희가 이제 원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같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또 같이 형평성 있게 성장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는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희생만 하고 같이 할 수 없지 않냐 그런 거는 제가 앞으로도 저도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는 고민해서 예, 제가 그거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경청일보 김지용 기자인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술인 복지 강화법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네. 그 뭐 예술인 최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그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세종 지역의 지역 예술인들은 한 몇 명이나 되고 지원금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그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가 공실 문제. 이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 뭐 정치인을 비롯해서 어떤 분들이 다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 공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생각했던 예술인 복지법은 제가 문화예술에 있어봤고 제가 3년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마한다고 했을 때 돈 많냐, 돈 쓰러 나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힘들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했던 거는 문화예술하고 제가 작년에 유라시아 축제를 했던 이유가 전 또 예술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메르스 때 쉬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쉬었어야 되고 그때 예술인들이요 자살을 해서 많이 죽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대에 세웠던 예술인이 자살을 했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다시 기획을 해서 이 친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겠다. 제가 무대에 같이 했던 기술자들이 폐업을 하고 암에 걸려서 죽었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분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기획자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제일 복지 혜택을 못 보는 게 대한민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세종시에 몇 명인 거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제가 3년 동안 쉬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인원수는 파악은 못했었는데요. 이게 예술인이 지금 세종시에 몇 명인 게 일단 중요한 것보다 예술인들이 다 어렵습니다. 저는 2012년 말 13년에 들어와서 원로 예술인들한테 기획비 받지 않고 사업을 많이 따드렸었어요.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서 기획을 하고 저는 제 축제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가수를 부르는 축제를 해본 적이 잘 없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왜? 지역 예술인들 위주로에 있는 축제들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 예술인들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술인 복지법을 했는데 원천세 공제하듯이 지역 예술인들 위해서 하면 예술인 복지세를 조금씩 1%씩이라도 적립하듯이 해놓고 나중에 예술인들이 어려울 때 이거를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중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얻는 그런 뭐라고 하죠? 그거를 퇴직금처럼 그렇게 받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그런 보상법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술인 복지재단이 생겨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않고 의무가 되지 않다 보니 힘들 때 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사업자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사업자들이 힘들어졌을 때 이것들을 혜택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타고 이렇게 되는 형태면 힘든 시기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예술인 사업자들은 다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힘든 상황에서 극단적인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가 확충해서 예술인 복지법을 제가 이제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들에게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예술인들과 같이 상생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앞장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생각이고요. 상가 이 부분도 제가 고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쉬는 동안 잠시 장사도 할 정도로 이 상가 문제 했는데 상가들이 저희가 상인회가 잘 활성화되지 않는 건 기사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상인회가 나성동 이후로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상가 월세가 너무 비쌉니다. 비싸서 장사가 잘 돼도 손익분기점이 넘기가 힘들고요. 그걸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딱 상가가 약속한 그 기간 이상의 를 더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매출이 아무리 잘 나와도 그만두고 나가서 이 지역에서 상가 번영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월세를 왜 많이 받냐? 그 사람들은 분양을 높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분양을 높게 받아서 그 사람들도 대출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근본이 분양가는 높고 그 사람은 대출 이자를 내야 하고 월세가 높다 보니 들어올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상가 공시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면은 악순환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 상가 공실 문제 같은 경우는 상가를 보호할 수 있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가 보호해주거나 시가 전체 사들여가지고 이것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건 계속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용도 변경이 잘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용도를 좀 용이하게 좀 변경을 해서 사무실로 뭐 1층을 잘 하게 해준다든지 거의 상가면은 사무실을 이용하기에는 좀 너무 비싸다 보니 이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하자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고 아니면 제가 K-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대형 기획사들이 들어오면 이런 월세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일으킬 수 있는 대형 회사들이 들어와야지만이 이런 상가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 유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으킬 수 있는 매출을 잘 넣을 수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평구는 음반 제작 하나로만으로도 지금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음반 제작 때문에 음악을 작업하는 프로듀서들이 많이 이동을 해서 그 음악 작업하는 친구들 때문에라도 그 상가들이, 그 주변 상가들도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방법들로 상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방법들로 제가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이 됐는지. 예. 또 다른 질문도 받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오늘 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는 열심히 활동해서 국민의힘에 누가 되지 않는 예비 후보로 활동을 해서 반드시 경선에서 제가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